지금 이게 레코딩이 되는 건가? 되는군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셜 리니어 모델에서 인플루언스 펑션을 유도하는 것까지, efficient 인플루언스 펑션 유도하는 것까지 이제 했죠. 그래서 efficient score 펑션. 그래서 뭐, 이거 또는 이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본 아이디어는, 어, 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노이즈 노이즈 파라미터가 세 개이기 때문에 노이즈 파라미터 세 개 각 सब스페이스를 찾아서 오소고나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그것의 컴플리먼트 스페이스를 찾았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찾아서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스코어 어, 베타 기분 람다 소곤놀이죠. 이제 이게 프리딕션인데 요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죠.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걸 풀면은 베타에 대한 옵티멀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어, 다시 노이선스 파라미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을 한 다음에 어, 그 파라메트릭 모델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것이 더블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이 둘 다 맞으면은 이피션트한 거를 이제 로컬 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걸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쓰지 않고 이제 난 파라메트릭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난 파라메트릭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난파라메트릭을 플러그인을 해서 난파라메트릭을 이스티메이터를 플러그인을 해서 이거를 베타에서 풀면 바이어스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알파 해시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알파 핵과 예, 난파라 원래 난파라메트릭 이스티메이터가 언바이스드가 아니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슬로우하고 그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바이어스의 오더가 이제 뭐 얼마나 줄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심사티컬리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 이 추정이 이 추정량이 이 베타의 추정을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의 추정량도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이 이제 빅터 체르노 주코프라는 사람이 MIT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제 원래는 이게 로빈스 아이디어들 후 일담을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로빈스 아이디어였다 그래요. 로빈스 아이디어인데 이제 이 로빈스가 그 휘트니 뉴이라는 이제 로빈스는 하버드 바이오스탯 교수고 휘트니 뉴이는 원래는 어, 프린스톤인가? 프린스톤에 계시다가 MIT로 간 경제학과 교수죠. 유명한 계량 경제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그 MIT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젊은 교수들을 잘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휘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연로하셨으니까 이제 어, 로빈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그 체르노 주코프라는 교수한테 네가 좀 풀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거죠.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게 지금 가장 핫한 경제학뿐만 아니라 통계학에서도 요 논문이 가장 핫한 논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더블 디바이스드 머신 러닝 메소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이 non-parametric 이스티메이션을 하되 이것이 바이어스를 이것이 갖고 있는 바이어스 때문에 베타의 추정에 방해를 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 노이만 어소고널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주고 이거는 이제 efficient score 펑션. 이 오소고널라이즈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오소고널 한다는 얘기거든요. 스페이스에 대해서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노이구럴 탄젠트 노 다시 말해서 이 파라미터가 지금 베타가 있고 왜 베타가 있고 에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이슨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에 나이브하게 얘에 대한 추정량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추정을 하면 이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코베리언스 오브 이 두 개가 0이 아니에요. 0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추정이 이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가 바이어스가 생기면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소고널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얘를 어떻게든 두 개가 독립이 되도록 코베런스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코베런스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노이만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이제 오,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어, 베, S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오소고날 해가지고 요게 프로젝션 오브 S 베타 온투 람다면 그죠? 그러면 얘는 얘는 이거랑 오소고날 하거든요. 그죠? 이것에 의해서 보시면은 오소고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니 엘리먼트랑 이 스페이스에 있는 애니 엘리먼트랑은 코릴레이션이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 오브 S 베타 기분 람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피팅은 이제 따로따로 샘플을 쪼개 가지고 여기서 에타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샘플에서 베타를 추정을 해줌으로써 원래 그 샘플을 쪼개면은 이제 두 데이터는 이제 독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디케이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이말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은 어, find the efficient score function that is orthogonal to the noise expansion space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했던 그 efficient score 펑션 계산한 것이 결국 노이만 오스코널라이제이션의 결과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좀 더 포멀리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어떤 스코어 펑션 이런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은 0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이 0이니까 기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파라미터 값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루 값에서 트루 파라미터 하에서 이 기대값이 0인데 문제는 이제 이때 이 에타는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 즉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는 대부분 이게 이제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펑션. 얘는 펑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of 위에를 보면은 이런 거 x 기분 c 또는 뭐 알파 c 펑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펑션이니까 이제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를 이 노이시스 파라미터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스코어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델리버티브를. 근데 그걸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파이나이트 디멘전에서 미분을 미분을 생각할 수 있었지. 이게 얘가 파라미터가 인피니트 디멘전으로면 이 펑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소리냐? 라는 그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가또 일본 사람일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 아닌가? 가또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가또 딜리버티브라는 이제 개념을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 두 포인트.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저널이지만 인피니트 그러니까 결국 펑션 두 펑션이죠. 펑션. 그 두 포인트를 연결해주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 세그먼트에서 그 라인 세그먼트를 t로 인덱스가 되는 그 스칼라 t로 이건 이제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 스칼라 t로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죠. 미분해 주는 이 펑션 이를 가토 델리버티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t 인덱스가 t를 새로 인트로듀스가 되죠. t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타는 인피니트 디멘저널에 대해서 우리가 t를 취해줬다는 의미고 이 사인은 원래 펑션 스퀘어 펑션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대값을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피니션을 이제 뭐냐면 스코어 펑션이 노이만 오스고노트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노이슨스 파라리얼제네스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에타 노이슨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토 델리버티브를 계산한 후에 그거를 영을 거기다 영을 계산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영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게 0이 되면 그러면 러플리 이제 이 지금 원래는 이걸 계산 생각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코어 펑션이 이제 스코어 펑션이 베타 에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베타에 대한 원래 어제 어떤 원래 베타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 에타에 대해서 오토고널 하다는 얘기는 어 그것에 대한 이제 2차 그 해시안 어 에타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가 둘 다 파라메트릭이라면 이게 지금 파라메트릭 모델일 때는 이거거든요. 오토고널 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타와 에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이에요. 어, 둘 다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그러면 베타에 대한 뭐 이제 베타와 에타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S 베타 에타 이퀄 0으로 풀고 뭐 이런 스코어 펑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에타 베타 에타 이퀄 0으로 놓고 두 개를 이제 연립 방식을 이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풀면 이, 이제 이거를 이거를 풀어서 푸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질문이 이때 그러면 이 솔루션이 코베리언스가 0인 게 언제냐? 이 코베리언스가 0인 게 언제냐고 생각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코베리언스 0인 것은 결국은 어, 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생각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 저기 뭐야? 해시안. 그러니까 이제 I 베타 에타 I 에타 에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에타 베타 뭐 이게 인버스인데 이것이 코비런스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이제 여기는 이제 0이 아니고 이건 0이 아니고 인버스가 이제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0이라는 얘기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셉을 인피니트 디멘저널까지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을 인피니트 디멘저널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개념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가토 델리버티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 거 21번씩, 얘가 이미 갓도 요, 요, 요 데피니션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노이만 오소고너티 컨디션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 일단 스코어 펑션을 써야 되겠죠. efficient 스코어 펑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식 21번 아닙니까? 21번식이 이건데, 그럼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저널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고 생각해 보면은 두 개나 있어요. 얘도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고 얘도 인피니트 디멘저널 파라미터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인덱스를 쓰고, 알파 지로라고 인덱스를 쓰고, 얘를 편의상 F 지로라고 인덱스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쓴 거예요. 알파 지로와 F 지로로 쓴 겁니다. 그래서 투 노이센스 파라미터죠. 투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리고 이 F0는 결국 그 conditional distribution of x 기분 z에 대해서 어 로부터 얻어지는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패스와이즈 델리버티브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예, 패스 오브 델리버티브는 그러면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걔에 대해서 패스와이즈 델리버티브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파에 대해서 한 것을 t 알파 1, 그러니까 알파 t1이 되는 거고, f에 대해서 한 것을 알파 t2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두 개의 패스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게 추루니까 추루에서 시작점을 생각해가지고 쭉 변해가는 거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F0는 추루에서 시작점을 가지고서 변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얘를 인덱싱을 T1과 T2에 대해서 인덱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T1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1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얘에 대해서 이것을 결국 T1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결국 펑션 오브 지금 오브 T1, T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인 것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변수 두 개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결국 뭐냐면 얘를 그죠? 얘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잖아요, 결국. 알파 T1에 대해서. 알파 T1에서 미분을 해주면 얘가 남겠죠. 1차 T1에 대해서 1차니까. T1에 대해서 1차니까 얘가 미분계수, 그러니까 T1에 있는 미분계수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지로니까 걔가 미분하면은 바깥으로 나가고 곱해지겠죠. 그래서 요거가 되고요. 얘가 요거를 미분한 거예요. 요걸 미분해주면, 그러니까 요 알파 T1을 해주면 얘가 알파 타임스 알파 지로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T가 알파 T에서 그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음, 자, 얘는 상수예요. 그죠? 얘는 상수. 그러니까 T1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얘. 얘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얘만 집중하는 거죠. 얘만 집중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계수가 나오고, 얘는 어, T1에 대해서 0을 넣어주니까 알파 1이 나오고, 어, 알파 1이 나오나요? T1이 0. 아니죠. 그냥 이거 자체가 1차니까 이걸로 끝나네요. 예. 그러니까 요게 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 요게 없고 요것에 대한
붙어 있는 개수가 이거니까, 붙어 있는 개수가 이거니까 이게 붙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얘가 펑션인데 엄청 쉬운 펑션이죠.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T1과 T2에 대해서 1차 함수거든요. 본질이. 그래서 그 1차 함수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T1과 T2에 대한 걸로 하면 이거 계산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기대값을 취해주고 기대값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예 그러면 그러면 얘가 기대값을 취해주면 뭐냐면은 요게 요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은 요 첫 번째 이퀄리티는 이 미분을 실제로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 이퀄리티는 뭐냐면은 이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Z에 대해서 컨디션을 해주면은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얘를 T2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 원리로 뭐냐면은 이제 얘를 컨디셔널 온 어, 뭐, 어, 지금 잠깐 보고 여기서는 Z에 대해서 미분해주는데 얘는 X and Z에 대해서 예. 그래서 컨디셔널 온 X and Z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텀이 0이 되죠. 모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T1과 T2에 대해서 가토 딜리버티브의 기대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노이만 어서거널티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이만 어서거널티가 성립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식적으로 예, 이 노이만 어서거널티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지금 이거를 거의 어치브 한 거잖아요. 이거를 오세원얼트를 어치브 한 거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에타 해시 예, 지금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버전입니다만 에타 해시를 조금 에타 해시 조금 변해도 에타 해시 조금 변동을 해도 세타 베타 해시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코베런스 오스원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할게 얘가 지금 내가 였다가 이제 원래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할 건데 어 그래도 이렇게 오쏘고날 해주면은 오쏘고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내가 얘를 조금 덜 정확한 왜냐면 이 자신이 없잖아요. 난파라메트릭이기 때문에 난파라메트릭 펑션이기 때문에 난파라메트릭 펑션을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난파라메트릭 머신러닝 방법으로 이제 추정을 할 건데 호플리 그것이 베타를 추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이만 어스널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노이만 어스널라이즈를 해준 후에 이제 에타는 렐러티블리 이게 에타의 추정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난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이시스 파라미터 아닙니까? 노이시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때 이제 결국 요 A1, A 둘로 쪼개 가지고요. 샘플을 쪼개 가지고 이제 한쪽만 쓰겠다는 거죠. 한쪽을 쓰고 다른 한쪽은 다른 걸 추정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베타와 에타 추정하는 거를 인제 각 목적별로 따로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A1을 그러니까 A2를 사용을 해서 에타를 추정을 하고 플러그를 한 다음에 베타 추정은 A1을 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서로 또 역할을 바꿔 가지고 어 A1을 가지고서 에타를 추정한 후에 어 A2를 가지고 베타를 추정을 해주면 또 이제 베타2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니까 걔를 합쳐주면 이렇게 평균 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추정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알파를 조금 더 간소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알파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요게 어, 이 모델에서 우리가 어디서 한 거냐면 여기서 쭉 all the way back to 처음으로 들어가면 예, 예,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알파2는 알파 Z는 expectation y 마이너스 x 베타 기분 z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걸 써가지고 이제 알파 Z라고 모호하게 쓰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는 이 알파 Z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제 난파라메트릭 결국 y 기분 z에 대한 난파라메트릭 이스티메이션과 x 기분 z에 대한 난파라메트릭 이스티메이션을 해준 후에 어, 그렇게 해서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샘플 스프릿 사용해서 샘플 스프릿 사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면 이제 A2를 사용을 해서 두 개죠. 노이센스 파라미터 두 개니까 MX와 MI를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슈퍼스크립트를 2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A2를 가지고 using the A2를 가지고 추- 그 러닝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슈퍼스크립트 2를 쓰고요. 이제 여기는 A1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푼 베타 해시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스플릿을 하면은 어 디바이스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산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true와 이게 지금 해시니까 에라 true 파트와 에라 파트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 m 햇을 true m과 그것에 대한 에러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true와 에러로 이제 쪼갭니다. 이제 그거를 디컴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준 후에 이제 쭉 정리를 해주면 계산을 해보시면 요 얘는 플러그인 한 거잖아요. 요 플러그인 한 애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true를 넣어준 거니까 그죠? true를 넣어준 거니까 얘는 당연히 기대값이 0이죠. 얘는 기대값 0. true를 넣어준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도 기대값 0이에요. 기대값 0인데 얘가 얘랑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인디펜던트 하면서 오른쪽에는 기대값이 0이고 왼쪽은 뭐냐면 얘는 컨버지 투 0이에요. 리드로피 1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대값이 0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 0이고 얘는 뭐냐면 둘 다 리드로피 1이에요. 0을 그러니까 네글리저블 해지죠. 그죠? 마지막으로 얘는 둘 다 기대값이 0은 아니에요. 기대값이 0은 아니지만 얘는 지금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루트 n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메이션? 이렇게 이게 이제
0 and finite variance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 그죠? 예. 중립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 어,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텀은 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텀은 이 메인 텀이고 두 번째 텀은 이게 기대값이 0이고 얘가 리드로 완이 돼가지고 네글리지블 해주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글리지블 했는데 네 번째가 네글리지블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네글리지블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얘가 OP 리드 OP N to the 마이너스 포스고 두 번 얘도 N to the 리드 OP N to the 마이너스 포스가 되면 그러면 요 네 번째 텀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왜냐면 얘가 지금 얘가 뭡니까? 루트 n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루트 n을 곱해줘도 이 텀이 이 리메이닝 텀들이 0으로 그러니까 루트 n을 곱해줘도 네글리지블 해줘야 되거든요. 루트 n을 곱해도 네글리지블 해주려면 이 이 얘들이 그 컨버전스 오더가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파라메트릭일 때는 물론 파라메트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파라메트일 때는 컨버전스 오더가 루트 1 오버 루트 n p고 p 1 오버 루트 n 아닙니까? 파라메트릭일 때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난 파라메트릭이니까 이거보다 더 슬로우하거든요. 슬로우한데 지금 클레임이 뭐냐면은 리드로 p n to the 마이너스 포스가 되면 얘가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블이 돼. 그쵸? 곱하게 되니까 얘들 더블이 돼가지고 이게 리드 높이 n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 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얘랑 곱해지면은 네글리지블 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리스크 디케잉 컨디션입니다. 리스크 디케잉. 그러니까 어, 결국 이 노이만 오소고노티에서 이렇게 플러그인 해준다면 플러그인을 해줬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그 대세에 지장을 주지 어, 않기 위해서는 이, 이 머신러닝 메소드, 난파라메이트 메소드의 그 컨버전스 오더가 어, 리드로피 n to the 마이너스 포스가 돼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체크해 준다 된다는 것이 이제 이 페이퍼에서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디바이스드 머신 러닝, 디바이스드 머신 러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진도가 약간 좀 밀렸는데요. 음, 위크 6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미싱 데이터와 코즈 인퍼런스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 윅 4에서 지금 윅 4, 윅 5에서는 뭐를 한 거냐면 윅 4, 윅 5에서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람다와 람다 오스고널로 나누는데 이제 어, 이게 섹션 4.5에서는 뭐를 했었죠? 이 이렇게 돼서 이 모형이었잖아요. 세미파라мет릭 리그레션 모델.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얘가 AX 입실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모형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AX를 잘 찾으면
얘가 AX가 이제 뭐였어요? DX, VX 인버스. 응?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옵티말이 되는 거죠. 그게 4.5였고 윅 5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죠. 뭐냐면은 뮤 X 베타가 이제 뮤 X Z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X 베타 플러스 뭐죠? 알파 Z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노이즈 스파 얘가 지금 4.5에서는 얘가 그냥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X에 대해서 1, 2 해가지고 1은 뭐 마지널 2가 마지널이죠. X의 마지널 그죠? X의 마지널과 어, 람다 1은 컨디셔널 어, 탄젠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노이스 판 그러니까 노이스 파라미터가 하나는 마지널 X의 마지널 분포 다른 하나는 컨디셔널 분포 어, 어, 로 해서 이두 가지로 쪼개졌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세 가지로 쪼개지죠. 요 람다가 이제 기존의 요것뿐만 아니라 해서 어떻게 됐었냐면 뭐 어떻게 됐었죠? 이 세 가지로 아무튼 세 가지로 포개졌죠. 그래서 1, 2, 3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알파가 있으니까 추가가 됐으니까 리스트릭션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뭘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리그레션 셋업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윅 6에서는 윅 6, 윅 7, 윅 8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코젤 인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 두 가지 요두에서 이제 퓨어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스의 가장 이제 1994. 요 로빈스 에러를 그래서 이 강의를 윅 7과 윅 8을 들어보시면 로빈스가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가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그냥 따라올 만할 텐데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확 바뀌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바뀝니다. 포텐셜 아웃컴 이제 코전 인퍼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전 인퍼런스에서 이제 트리트먼트와 그 이제 컨트롤 뭐 등 이렇게 되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트리트먼트 예를 들어서 뭐 에듀케이션 잡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같은 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잡 트레이닝을 하면 그죠? 잡 트레이닝을 하면 어, 잡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과 잡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과연 뭐 인컴의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인플로이먼트 그런 거에 이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가 또는 뭐 광고 그죠? 광고를 본 사람 안 본 사람 뭐 그런 거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문제는 문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퓨어 익스페리먼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그냥 어, 잡 극단적인 예로 스모킹 그죠? 스모킹이 뭐 캔서에 뭐 영향을 사람을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해가지고 랜더마이즈를 해가지고 니들은 담배를 피워, 니들은 담배 피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는 실험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냥 observational 스타디를 통해서 스틸 어떤 이펙트를 코젤 임팩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뭐 특히 뭐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테고 뭐 통계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보건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핫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은 결국 이런 가상의 어, 아웃컴 베리어블이 이제 똑같은 사람도 내가 t 이퀄 1을 할 때랑 t 이퀄 0을 받을 때랑 어, 얻어내지는 그 y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y1, y0라는 거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 사람한테 두 값을 동시에 그죠? 이걸 취하고 이걸 취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t 이퀄 1 아니면 t 이퀄 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관측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미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미싱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관측되는 것이 관측할 수 실제로 관측되는 것은 t는 관측을 해요. 그죠? t는 관측을 하고 t가 1인지 0인지는 관측을 하고 x도 관측을 하죠. 그런데 y는 t가 1일 때는 y1을 관측을 하고 t가 0일 때는 y0를 관측한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의 흥미로운 이런 데이터의 흥미로운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이 이런 뭐 스트롱 이그노미 가정이 있겠죠. 이 가정이 현실에 맞느냐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 트리트먼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관측되는 X의 함수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죠.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또는 뭐 담배 스모킹을 하는 이유가 나한테 관측되는 어떤 데모그래픽 변수가 아닌 어떤 뭐 유전 그죠? 그 진, 어, 어, 내 어떤 그 제네틱한 캐릭터리스틱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 관측하는 데이터에는 그 X에는 그 제네틱 변수가 측정이 안 돼요. 응? 그러면 사실은 이 모형은 틀린 거예요. 이 모형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모형은 어, 이 모형은 편의상 가정하는 겁니다. 편의상. 어,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문제가 잘 풀리니까 아카데미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정한 가정을 써서 문제를 풀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맞느냐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론은 이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 그거를 그거 위에서 탑을 쌓은 것이지 그 바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걸 전제를 하고 그 전제에서 논리를 쌓아놓는 건 좋지만 나중에 그 전제가 뭔지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 정직한 방법이 아닌 거죠. 예, 학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서 논리를 쌓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강조를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이, 이 까먹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논리에 너무 이렇게 감탄된 나머지 논리에 우리가 빠진 거죠. 나 자신의 논리에 빠진 나머지 이제 그 결론이 굉장히 어 맞다고 결론이 실제로도 맞다고 어 이제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데 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가정 하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생각할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오리티죠. 그냥 프라이오리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의미하는 뭐냐면은 t와 y1이 독립인 거죠. 컨디션. 요 노테이션은 어, 요 오토고널 노테이션은 아시죠? 근데 요게 기분은 이제 컨디셔널이 어떻게 이게 지금 이 그죠? 요것이 x가 기분됐을 때 요 조인트 확률이 각각의 마지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인디펜던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컨디셔널 온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컨디셔널 온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 그렇게 그런 논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냐면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counterfactual outcome과 conditionally x에 주어졌을 때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이 strong ignorability assumption의 one of the implication입니다. 함이죠. 그다음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고 싶은데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으려면 일단 라이클리후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라이클리후드 이제 그 덴서티 내가 우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를 찾고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그 확률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어, 결국 지금 우리가 얘에 대한 그죠? 우리의 관측이니까 지금 이 업저브드 데이터 TXY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TXY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T가 1일 때와 T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T가 0일 때는 T가 1일 때는 결국 요것이죠. 결국 뭐냐면 음, T가 1일 때는 우리가 X와 Y1이 관측이 되고 T가 0일 때는 X와 Y0가 관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은 X와 Y1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고요. 그 다음에 T 이퀄 1일 확률인데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원래는 컨디셔널 온 Y1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그것은 스트롱 이그노러빌티 어썸션 때문에 스트롱 이그노러빌티 어썸션 요것을 이제 MAR이라고 씁시다. MAR. 그럼 요 MAR 때문에 이게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MAR이 사용된 거예요, 이미.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Y0가 있어야 되는데 MAR 때문에 빠진 거죠. 빼도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그것을 이제 t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를 파이 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덴서티가 t에 대한 덴서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x의 파트는 이제 빠져나가고 공통이니까 얘는 둘 다 똑같으니까 빠져나가고 이제 얘는 t 이퀄 1일 때는 y1 기분 x가 되고 t 이퀄 0일 때는 y0 기분 x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이 이 업저버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 나온 겁니다. 조인트 덴서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조인트 덴서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인 이제 베타죠. 이 파라미터 뭐 인터스는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건 정의예요. 우리가 이걸 추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분입니다. 기분. 이제 우리가 이걸 찾고 싶을 때 이제 프로젝션을 어떻게 이제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을 찾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L로부터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일단 노이스 파라미터가 뭔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경우는 노이스 파라미터가 이 베타가 그냥 베타 세타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음, 여기 보시면 이게 사 지난 시간에 안 했나요? 이게 위크 사 4주에 그렇죠. 여기서 했네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디렉트 모델이 있고 이스트맨드 베이스드가 있는 거죠. 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 그 베타와 에타가 구분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뭐였었냐면 우리가 했던 거 그 리스트릭트 4.5 그 세미파락틱 모델 같은 경우는 베타와 엄밀하게 이게 딱 이렇게 y는 뭐 뮤 x 베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고 나머지는 다 노이선스 파라미터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스티메이션 베이스, 이스티메인드 베이스드. 이거는 뭐냐면은 모델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대신 베타는 이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다시 이제 들어가면 음, 지금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스트맨드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어, 예. 디렉트 모델과 그쵸? 디렉트 모델과 이스트맨드 베이스가 두 가지에서 요게 왜 요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찾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프로젝션 오브 S 베타 컨디셔널 온 이걸 하고 합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프로젝션 오브 피지로 기분 탄젠트 이렇게 합니다.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노이슨스 파라미터를 스페이스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컴플리먼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오소고널하게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거고 얘는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 그러니까 이 F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지금 그 전체 파라미터에 대한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아서 걔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해주는 거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얘가 파라미터인 겁니다. 결국은 얘가 파라미터이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예요, 그냥. 그죠? 베타는. 예. 이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이고 그래서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스트맨드 베이스드니까 어프로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일단 뭐냐면 이게 목표인데 이게 목표인데 실제로 이거를 하려면 얘를 캐릭터라이즈를 해야 돼요. 그죠? 얘를 캐릭터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얘를 캐릭터라이즈를 하면 세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세타가 그런데 세타 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어, 지금 왜냐면 랜덤 베리블 x도 있고 t도 있고 y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x의 마지널 분포에 대한 세타가 있는 거죠. 그럼 t에 대한 분포에 대한 또 이제 파라미터도 있고 y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y는 이제 fy1 이 원 F1, F0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컨디셔널리 Y1 기분 X가 있고 Y2, Y0 기분 X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 랜덤 베리블에서 필요한 탄젠트는 사용되는 그 모델은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각각에 대해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아내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걔들이
걔들을 이제 오소고널라이즈 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코어 펑션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요거는 어그리 되시죠? 요거 요렇게 된다는 탄젠트 스페이스는 일단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랜덤 베리어블은 요 네 가지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그리가 되시면 결국 그 모델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편의상 f파이, f1, f0, fx. 그래서 더하기란 얘기는 뭐냐면 더하기는 그냥 이렇게 각 सब스페이스의 그냥 선형 결합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얘는 이제 이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버전으로 생각하시면은 어떤 스코어 펑션, 탄젠트 펑션은 스코어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거를 지금 이것이 결국 얘들의 선형결합으로 각각 각 컴포넌트의 선형결합을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리절트는 f 파이, f1, f0, fx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것인데 이게 아주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일단 얘는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냐면 x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을 안 해요. 그죠? x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가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난파라메트릭일 때 어, 이것에 얻어지는 이러한 경우 이런 모형 이런 난파라메트릭 모델에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는 것은 이미 했죠. 그게 이제 이그젬플 윅4에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게 이거거든요. 난파라메트릭 모델 example 1. 그래서 뭐냐면 아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이거. 어. 이럴 때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어, is the entire Hilbert space. 엔타이 힐버트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민제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이 fx는 이 x의 함수로 얻어지는 힐버트 스페이스니까 x만 가지고 사용되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는 그 풀린 안 파라메트리니까 그냥 이거예요. 뭐 더 이상 리덕션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나머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는 파라메트릭 버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준 후에 그것의 사고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 파이 그러니까 이거죠. 요것에 대한 탄젠트 펑션이 뭘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추르고요. 추르고 이제 인덱스를 람다에 대해서 인덱스를 해주고 그냥 AX any 펑션으로 생각을 해준 후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원래는 좀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렇게 L이라고 썼지만 이 L은 조인트 덴서티잖아요. 조인트 덴서티가 지금 셋으로 쪼개집니다. 넷으로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지냐면 L 파이, L1,
LG로 LX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L파이는 뭐냐면은 파이 X T 1 빼기 파이 X 1 빼기 T. 그쵸?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L1은 F Y1 기분 X Y1 Y 기분 X. 왜냐면 이게 지금 T에서 만드는 거니까. L0는 FY0 기분 X Y 기분 X. 지금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X, Y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쓸 때는 이 서브스크립트를 썼지만 실제 데이터는 내가 이제 관측되는 건 Y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게 지금 이거 전제 자체가 이미 T가 0이라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T가 0에서는 Y는 Y0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LX는 그냥 파이 X. 파이 X가 아니라 FX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만 요 식1을 지금 다시 쓴 거예요. 식1을 다시 써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탄젠트 펑션을 구한다는 것은 탄젠트 펑션 구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각각의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각각의 덴서티에 대한 어 덴서티에 대해서 로그를 취해 가지고 그죠? 로그를 취해서 접 벡터를 탄젠트 펑션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펑션 찾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인덱스가 탄젠트를 한다는 얘기는 미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뭐에 대해서 헷갈리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난파라메트릭이니까. 그래서 난파라메트릭 하지만 우리는 파라메트릭 썸 모델은 항상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한 후에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 대해서 탄젠트를 생각을 해가지고 걔를 극한으로 이제 리미트 클로저를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얘를 파라메터라이즈를 하는 거죠. 파라메트릭 패밀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얘가 뭐가 돼? 파이 람다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 파이 람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 패밀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탄젠트 펑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패밀리인 것처럼 탄젠트를 계산을 해주면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파라메트릭 패밀리니까 그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걸 계산한 거예요. 예, 아예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이렇게 해서 파이 람다. 어? 아예 라이클리우드.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아니죠. 여기 로그가 들어가야 되죠. 로그. 예, 로그를 그래야지 접 스코어 펑션이잖아요. 그죠? 탄젠트 펑션이 로그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해 가지고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비트러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것이 뭐 또 이제 어, 민스퀘어 클로저로 된다는 거를 이제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람다 이제 생각 안 하고요. 이게 결국 리스판스 프라우티잖아요. 그러니까 t 프라우티 t equal 1 기분 x. 그러니까 t에 대한 모델이잖아요. t에 대한 모델. t에 대한 모델에 대한 t에 대한 t에 대한 모델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t에 대한 모형에 대한 스코프 펑션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면 이런 클래스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스코프 펑션은 항상 기대값이 0일까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값이 0이 되는데 t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성질이 t의 기대값이 이거를 이거일 테니까 이거를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스코프 펑션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 탄젠트 클래스를 다 커버합니다. 요게 이제 f 파이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F1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파라메틱 썸머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라이클리도 얘를 L1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계산해 봅니다. 어, 그러면 지금 L1에 대한 로그를 취해 주면 지금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이 세타 전체는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L 세타는 L 파이 L 파이 타임스 L F1 타임스 L F0 타임스 L fx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걸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세타 지금 세타 1이라고 하면 요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타 1 이 y 기분 x에 대한 것을 파라미터라이즈를 세타 1으로 파라미터를 해주면 어, 요게 이제 요게 세타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상수고 어, 얘를 록을 취해 가지고 그러면 록을 취하면 요 t가 앞으로 나오겠죠? 록을 취하고 t가 앞으로 나오고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스코어 펑션을 계산을 해주면 결국 얘를 이것에 대한 스코어 펑션은 F1 2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F1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F1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난파라메트릭이랑 똑같은 거예요. 난파라메트릭 스코어 펑션이 똑같은데 문제는 차이가 있다면 요 앞에 t가 들어간다는 거. t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t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 섹션 4, 그 섹션 윅스포에서 그 example 1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냥 민지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고 그거를 그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파라미틱 썸 모델이 이 클래스에 속하는 거 보여주고 그게 이쪽 방향 보여주고 나머지가 이제 이쪽 방향 보여주는 거는 똑같은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F1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 얘가 모든 그러니까 지금 파라메트릭 썸 얘가 이 F2가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어떤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있는 거예요. 지금 F 세타 1이 있어요. 그럼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여진 거죠, 이미. 이쪽 방향은 이미 보여진 거고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쪽 방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요거를 그러니까 얘를 어떠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스코어 펑션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만든 거죠. 여기에 있는 B를 가지고 이 B를 가지고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면 얘의 얘의 스코어 펑션 네, 얘의 스코어 펑션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세타 1을 0을 넣어주면 그게 B1이 되거든요. 요 BY1X가 되거든요. 그걸
해줌으로써 이제 이쪽 파트가 증명이 된 겁니다. 예. 이런 테크닉 뭐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요 세 가지가 다 이제 확인이 됐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고요. 예.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그 우리가 3번씩을 이제 뭐냐면 이거 요거 됐고 이제 요거 끝났고요. 그죠? 요거 끝났고 이제 오소건을 한 거지를 확인을 하는데 어 오소건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x, y, t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인트 덴서티가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음, 일단 이렇게 일단 그냥 이렇게 설명을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이걸 F1, F2, F3라고 합시다. 그냥 아니 노테이션을 따로 쓸 필요 없이 FY, T.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가 fx고 이걸로 만들어진 스페이스가 fy고 이걸로 만들어진 스페이스가 탄젠트 ft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만 얘들이 다 오쏘고날 하다는 거는 이미 했어요. 그게 어디서 했냐면 그게 week 4 두 번째 example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미 뭘 한 거냐면 뭘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랜덤 배럴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이렇게 파티 팩토리라이즈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스코어 이걸로 얻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 이걸로 얻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 이걸로 얻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가 각각이 조인트 탄젠트 스페이스가 될 텐데 그것이 서로 오소고날 하다는 걸 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이 이그젬플입니다. 티어렘 그러니까 윅4에서 4.2라고 표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그걸 이미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가 나머지랑 오쏘곤을 한 거는 이 원리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이 얘랑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게, F1, 요 F1과 FY가 합쳐서 FY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 FY는, 이게 이제 얘랑은 오쏘곤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관측이 안 되거든. 예? 얘가 t 이퀄 t가 1이거나 0이기 때문에 이게 관측이 되면 얘가 관측이 안 되고 얘가 관측이 안 되면 얘가 관측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확인을 해도 돼요. 그냥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 뽑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 뽑아 가지고 자 예, 하나씩 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얘는 완전히 컨디셔널이고 별개니까. 요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가 서로 오스건을 한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오스건을 하나, 둘, 셋만 체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첫 번째 얘랑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랑 여기 있는 엘리먼트의 이너 프로덕트. 그게 이제 이거죠. 여기에 있는 F 파이에 있는 엘리먼트는 요거죠. 얘는 F 파이에 되고 F1의 엘리먼트는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시면
어, 일단 컨디셔널 온 T로 T가 아니라 컨디셔널 온 X and Y. 여기에 이제 X와 Y1을 컨디셔널을 해주시면 X와 Y1을 컨디션을 해주시면 T에 대한 랜덤배로 되는 거니까 T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은 어, 이게 T가 여기 곱하게 되는데 T의 제곱은 T거든요. 그러니까 T의 제곱이 왜냐하면 T가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도 T의 제곱은 T고요. T가 1일 때도 T의 제곱은 T입니다. 그죠? 그래서 T의 제곱은 T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곱하기가 expectation of T의 제곱인데 T가 되고 다시 파이 제로 x T가 되죠. 그 다음에 ax by1 x가 돼요. 그거를 x와 y1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 보면 이것이 t에 대한 기대값은 어, 파이잖아요. t에 대한 기대값이 파이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면 파이 제로 x 마이너스 파이 제로 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ax by1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이 안에가. 그 다음엔 뭘 사용할 거냐면은 이거를 기분 x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x가 기분일 때 뭐가 있냐면은 그 expectation by1 x 기분 x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예, f 파이입니다. 예, f 제로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컨디셔널 이게 x와 y 제로에 대해서 컨디셔널 해주면은 뭐냐면은 어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t 곱하기 얘는 0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가 남냐면은 마이너스 파이 x 제로 곱하기 1 빼기 t ax c y 제로 x 기분 x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기대값을 취해주면 얘가 파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퀄리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 여기를 x에 대해서 해주시면 뭐예요? C의 성질이 expectation C y0 x 기분 x가 0인 것을 C의 성질이잖아요. 이 C의 성질이 앞에서 보시면 이거잖아요. C의 성질이 이거니까 F0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성립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면 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였고요. 요거 보였고 요거 보였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3번 보일 차례인데 3번 보이는 건 쉽죠. 왜냐하면은 F1과 F0가 오소곤을 하다는 건 당연한 게 F1의 엘리먼트는 TB1이고 TB 뭐 X, Y1 쓸 필요도 없는데 PP 이거고 F0는 1 빼기 T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인원 프로덕트를 해주면 0이 돼요. 왜냐면 T 곱하기 1 빼기 T는 그냥 항상 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3번까지. 그래서 예. 교수님, 네네네. 질문 하나 네네네. 드려도 네. 될까요? 네네. 저기, 조인트 덴시티에서 이미 그 위크 4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네. 저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들이 오소고날하다는 걸 네.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저희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구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서로 오소고날한지를 그 이너 프로덕트로 해서 보일 때,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로 해서 한 게 0이 아니라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쵸. 저희가 구축한 탄젠트 스페이스들이 틀렸다는 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수가 좋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각각의 탄젠트, 예를 들어서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어, 탄젠트 스페이스가 재수가 좋으면은 오소곤을 할 때가 있고 오소곤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윅5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오소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노이즈 스페이스가 이게 이렇게 각각의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뭔가를 봐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금 파라미터가 몇 개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세 개였으면 에타 1, 에타 2, 에타 3였으면 그 각각이 이제 이렇게 일단 더하기로 나오는 거고 얘들이 이제 오소고널한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오소고널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오소고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윅5에서 했던 겁니다. 그 질문이 그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쏘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또 그람시미터를 써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 질문이 그건지 모르겠네요. 질문, 아니, 저기, 네, 위크 4의 교수님 4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네네, 뭐 네, 조인트 PDF를 그 마지널하고 네네, 네, 컨디셔널에 네, 공부를 했을 때, 네, 이때 거기서 결과로 저희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 세 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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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고날 네, 하다는 걸 보였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방금 하신 거는 그러면은 결국 이 큰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 네 개로 분리될 때 이미 네. 오소고날 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관측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네, 얘의 분포를 얘의 조인트 분포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면 fx fy 기분 x 그쵸? y 기분 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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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팩토라이즈가 되는 거라면 이 네, 티어렘을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이그젠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얘들이 서로 오쏘고날 하다는 건 이미 여기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했는데,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네, 되면은 끝이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는 건데 네, 우리는 관측을 이걸 관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데이터 구조가 그러니까 이 라이클리드가 이렇게 팩토라이즈 되면 좋은데 라이클리드가 이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라이클리드가 바뀌잖아요. 아, 네, 네, 네. 저 라이클드가 지금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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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안 네.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아, 해야 네, 된다는 네, 네. 거죠. 예,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 해야 네네. 되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도 이쪽은 뭐 복잡하지만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네. 얘랑 요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얘가 오쏘고널 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 근데 예, 이제 네네. 이 오른쪽 거는 이게 지금 꼬인 폼이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 이제 지금 한 작업입니다. 예. 저걸 보여줘야 되는 거네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네네네.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오소고널라이즈까지 됐기 때문에 이, 이 이제 프로젝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프로젝션을 이제 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프로젝션을 이제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이제 좀 단순해지는 게 왜냐하면 이 프로젝션 얘가 이미 정의에서 이 프로젝션 하는 엘리먼트는 F의 엘리먼트거든요. 그쵸? 이 F의 엘리먼트고 이 F의 엘리먼트는 F 우리가
그 네 가지 F 파이 오토고널 F1, F0, Fx 이거란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 3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이렇게 이거는 오른쪽은 여기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왼쪽은 이건 엘리먼트잖아요. 이건 완 엘리먼트. 어떤 스페이스는 엘리먼트고 오른쪽은 사실은 집합이잖아요. 오른쪽은 스페이스고.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는 이 스페이스의 한 점에 매핑이 되는 거죠. 한 점인 거고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A1, B1, C1, D1으로.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는 건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 어, phi efficient score 펑션을 efficient influence 펑션을 찾는 문제는 결국 A1, B1, C1, D1을 찾는 문제로 환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1, B1, C1을 D1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식을 이걸 쓰겠다는 거죠. 요 식을 써가지고 근데 요 식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요게 RAL 조건에서 RAL 조건이 뭐였죠? RAL 조건이 처음에 배웠을 때 조건이 어 이거였습니다. 그 어떤 RAL 에스티메이터는 베타에 대해서는 어 I야 되고 0이야 된다. 아 이게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 이거였잖아요. 요게 뭐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 식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을 결국 이게 RAL 컨디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RAL 컨디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RAL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풀면은 어 end of the day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을 할 건데 요거를 지금 시간이 좀 힘드신지 아닌지 모르겠네. 예. 간단하게 그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이 좀 해보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좁혔잖아요. 문제를 A1, B1, C1, D1을 이제 찾는 거를 어, 푸는 건데 다행히 이제 얘들이 서로 오쏘고날 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의해서 서로 오쏘고날 하기 때문에 어, 식이, 식을 실제로 풀 때는 여기서 이 식을 네 가지로 쪼개서 풉니다. 요거를 풀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 요 컴포넌트, 여기서 이제 각각만 요 A1을 풀기 위해서는 요 세타에서 요 알파, 왜냐면, 알파가 아니다. 다시 잠깐 볼게요. 지금 뭐냐면 요 S 세타라는 것은 스코어 펑션 오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파라메트릭 선 모델을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아니라 이, 이 A는 뭐예요? A는 지금 F 파이잖아요. F 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람다죠. 그러니까 어 요거를 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 A1을 풀기 위해서는 요 람다를 사용을 하고 B1을 풀기 위해서는 알파를 사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해당되는 것만 끼리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C1을 사용하기는 그래서 이 지금 요 식에서 요식 5번 식에서 식 5번 식에서 이 지금 파이 그러니까 지금 요 요게 요 세타가 보시면은 이 원래 이게 지금 벡터일 거 아닙니까? 이 세타가 벡터니까 그럼 이 벡터를
벡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식이 4개가 나오는 거죠. 식이 4개가 나오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파라미터가 4개니까. 그러면 그 각 식을 무슨 얘기냐면 어, 첫, 이 람다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람다에 대한 식은 이거겠죠, 이거. 이제 식 5에서 람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요 S 람다를 표현을 하고요. S 람다는 그죠? 스코어 펑션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 피 람다에서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이 피 얘는 지금 식 4번에 있는 파티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 엘리먼트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A1이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A1이 뭐였냐면 T 파이 제로 X A1이죠. 그러니까 얘는 요걸 집어넣고 얘는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 타우는 expectation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0니까 이 이 파이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free of 파이예요. 그죠? free of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이 인테그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파이 x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거를 푸는 얘기랑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어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겁니다. 그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되 요게 for all a인 거죠. for all ax. 왜냐하면 이게 이게 for all a거든요. 그러니까 arbitrary ax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AX에 대해서 0을 가지려면 A1X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얘는 파지티브고 얘는 for all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7번식 A1은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뭐를 이제 요식 5번 식 5번에서 요 알파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풀고 싶은 겁니다. 식 5번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걸 풀려면 결국 뭐냐면 그 알파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써주시고 그죠? 요거에서 요 요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에서 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요거거든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원래는 이게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원래는 이게 A1 뭐 B1, C1, D1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지만 어차피 얘가 F1에 속하기 때문에 이 스코어 펑션이 F1에 속하기 때문에 얘랑은 다 오쏘고널 한 겁니다. 응? 왜냐면 이게 지금 F 파이, F1, F 0, FX잖아요. 얘 각각 엘리먼트들이. 그래서 얘가 F1이기 때문에 나머지랑은 다 오쏘고너를 해주고 얘만 남는 거예요. 얘만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이것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식 5의 왼쪽 부분이고요. 식 5의 오른쪽 부분은 이것이 이제 알파에 대해서 하시는 거면 이 타우가 expectation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0니까 이것을 알파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왜냐면 요게 지금 렐러번트 합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F1 익스펙테이션에 F1 Y 기분 X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게.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푼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썸 모델 이게 지금 스코어 펑션이잖아요. 이게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 스코어 펑션이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썸 모델 스코어 펑션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이 B로 보내고 요 그래서 이 T의 기대값이 파이 제로니까 이걸 푸는 게 이제 12번식을 푸는 게 되는 것인데 이 12번식을 풀 때 for all B인 거예요. for all B satisfy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족해주는 어 이거를 이 식을 만족해주는 B1이 뭐냐면 B1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그 for all이기 때문에 for all이니까 BY1X를 스페셜리 이 파이 0 X 마이너스 B1 Y1 X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오브 this guy 기분 뭐예요? X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expectation of B, Y1 기분 X가 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 주는 거죠. 요 성질을. 그런데 얘를 요 파티클러 B 스타를 그러니까 요 B 스타는 이걸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요 B 스타를 였다가 집어넣는 순간 얘가 얘가 뭐가 되면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돼요. 컨디셔널 베리언스 오브 파이 0 x b1 y1 x 마이너스 y1 기분 x가 돼요. 걔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0이란 얘기는 그게 13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13번을. 그렇게 해서 13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B1X 얘가 0이거든요. 어, B1 그죠? expectation of B1X Y1X 기분 X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은 요 첫 번째가 0이 돼 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요 오른쪽이 그냥 뮤1X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1X를 찾은 거 B1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C1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C1이 Y0 마이너스 뮤0 똑같은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도 이제 풀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얘를 다 찾아내면 그게 이제 efficient inference 펑션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인프런스 펑션을 찾으면 그것이 뭐 로우 바운드를 세븐 파라틱 로우 바운드를 만족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블 디바이스드 머신 러닝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섹션 윅 7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없으시면 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